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CNC는 포인트 메이크업 ODM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을 약간 넘겨주고,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신청 비율이 4%대로 생각보다 저조한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심지어 분석할수록 청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지만 나름 저는 괜찮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왜 기관들이 생각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신청 비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에피셜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살짝 길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걸 한번 듣고 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청약 유무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NC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수요 예측은 마무리가 되었고, 내일하고 모레 5월 6일, 5월 7일 날 청약이 진행됩니다. 환불일이 주말이 끼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장일은 5월 17일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35,000원에서 47,500원이었는데 최상단인 47,500원의 확정을 지어줬으면서 왜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물량은 신청을 안 했는지 조금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은 59만 2천 주로 전체 공모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균등 배정 물량은 NH는 30만 5,400주, 삼성 대신증권은 3만 3,300주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참여되고 있는 계좌 수를 봤을 때 삼성대신증권은 한 주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 NH투자증권도 사실 소수점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균등 배정만 넣었을 경우 빵주가 나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하지만 다 시도해서 한 주라도 받게 되면은 한 주당 47,500원이고 운 좋게 두 주 정도라도 받게 된다면 그래도 약간의 수익만 나와도 몇만 단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되고, 균등 배정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약 한도는 농협 기준 온라인 등급에서 우대 등급까지 봤을 때 최고로 청약을 한다면 1억 4,700만 원에서 7억 3,600만 원 정도까지 청약 금액이 될 거라고 되고요.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에서 우대 등급까지 청약 시 3,9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신증권은 등급에 따라 등급이 아니고 CMA 상품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수료 3,000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청약 한도는 일반 우대 등급 기준 7,800만 원에서 약 1억 5,6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풀로 청약한다면 필요합니다. 중복 청약은 없습니다. 자,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장품에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이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 얼굴에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있고, 입술이나 우리 아이라인 같은 쪽에 특정 색깔을 입히는 포인트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CNC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메이크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ODM을 하는 기업이고요. 전체 매출의 100%가 ODM으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CNC가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 ODM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타 다른 동종 업계들과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는 브랜드사 기획팀에서 이러한 화장품들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죠. ODM 업체에다가 이런 화장품을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래 알아서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동종 업계 여러 군데 찔러보고 싼 곳에다가 발주를 주겠죠. 그리고 그 제품들을 생산해서 브랜드사에 공급을 하는데,
C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획팀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제품들을 개발해서 브랜드사 중에서도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하고 있는 메인 그 거대 브랜드사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제품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올 거다. 니들이 이런 마케팅 방법으로 시장에서 팔아라라고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형 브랜드사에서 그게 괜찮아 보이면 오케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CNC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교체를 했고요. 실제로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도 기획팀의 업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CNC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개발해서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쪽에다가 그거를 또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NC 같은 경우 이렇게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영업 전략이 가능하고 노하우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메인 브랜드 쪽에 1차로 영업을 하면은 그 이하 작은 그 브랜드 쪽에서 이런 것들을 잘 나가네 우리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들을 개발했는 CNC 쪽에 와가지고 우리도 제품 주세요라고 하면서 고객사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2차 영업을 연계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브랜드사에서 자체적으로만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바뀐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또 CNC 쪽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색조 배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CNC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배합 기술도 발전이 되고, 그리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는 대부분 내부 생산을 꺼리고 ODM 위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CNC 같은 경우는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제품들의 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 개발해서 실제로 수율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경쟁률 같은 것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결과로 현재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증가 25% 정도 더 증가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9.7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갔으니까 2018년도하고 대비하면은 거의 한 10% 이상의 단기 순이익률도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색조 관련된 요거 이 표 같은 경우에는 100% 색조 화장 ODM 업체들 기준으로 기업 현재 위치를 평가를 했는 거고요. 현재 상장을 진행하는 CNC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요 비상장했는 업체들보다 매출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절반 이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차별화된 그 전략으로 현재 동종 업계의 거의 최고 위치,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CNC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 2000여 개의 제품들 중에 주력 제품이고요. 제가 뭐 화장품 쪽으로는 크게 많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메이커들, 이런 제품들 보고 설명은 못 해드리겠지만,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처음에는 이런 립 제품 위주로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시켰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아이라인, 눈 쪽에 화장 색깔을 입히는 쪽으로도 제품을 개발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세 가지 제품들이 CNC에서 매출이 크게 성장되는데 크게 도움이 됐는 제품이고요. 뭐 이니스프리 젤 라이너, 뭐 이걸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3CE 벨벳 립 틴트,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CNC가 성장해온 연역인데, 뭐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라는 데이터도 되겠지만, 이 표를 가지고 품질 관리의 우수성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로레알, 코티, 뭐 쪽에 뭐 품질 검사를 통과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에스티로더 그리고 LVMH 쪽에서도 품질 검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네 개 업체가 실제로 화장품 쪽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자체적인 품질을 검사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통과한 업체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검사 수준이 식약처 CGMP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CGMP라는 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검사 커트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네 개 업체의 모든 품질 검사를 통과했는 기업은 국내에서 CNC 인터내셔널이 유일하다고 하고요. 이런 좋은 품질들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갔는지 검사할 수 있는 엑스레이를 보유하고 있고 화장품 제품에 이제 유해 물질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검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거의 제약회사 수준의 까다로운 자체 검사 과정이 있다고 하고요. 자, 이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높은 수준의 유해 물질 검사 과정이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 쪽에 공급되는 화장품은 모두 이 검사를 통과해야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CNC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자체적인 유해 물질 검사 없이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쪽에 ODM 협력사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 계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클레오 계열 회사들 쪽에 위주로 이제 제품들을 공급해 가지고 회사가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품질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인디뷰티나 특히 프레스티지 명품 브랜드 쪽으로 고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디뷰티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현재 CNC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국내외 100여 개의 거래처들이 현재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매출의 분포도가 굉장히 균등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화장품 고객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화장품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 호황이 돌아온다면은 CNC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연간 생산 캐파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1억 7천만 개 정도인데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2억 8천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공모가 선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이렇게 4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정확하게 색조 기업, ODM 기업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하는 기업인지는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이 기업들의 평균 PR은 30.7로 공모가 산정, PER 공모가 산정 중에 MIM 방식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CNC의 2020년도 적용 단기 순이익은 114억 2,100만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했고요. 요 평균 PER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액은 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할인율 9.7%에서 30.7%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47,5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이 있는데 한 60억 정도의 채무상환금을 제외하고는 중국 쪽의 공장 확장, 한국 쪽의 생산설비 확충, 그리고 새로운 화장품들을 계속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쪽에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과 일치를 한다고 보고 있고 2022년도까지 현재보다 약 생산 캐파는 53% 정도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자,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대 주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고요. 공모 후에도 약 74.6%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상장 후 2년 후에 보호 예수가 풀리지만 풀린 다음에도 크게 물량이 유통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날 공모 물량만 유통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진짜 여기서 아쉬운 게 수요 예측 때 의무 보유 가격 신청 비율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여기 배은철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최정순 와이프 분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배소연 자녀인 것 같고
이렇게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상장일 유통되는 물량은 공모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공모 후에 희석 주식으로 해가지고 전환사채 물량이 약 11.49%로 있는데 76만 6,917주입니다. 실제로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별로 안 했는 게 바로 이 전환사채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뒷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배은철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 1997년부터 CNC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시고요. 가족들이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환사채가 아니죠. 그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투자 기관들에게 주식을 주고 투자를 받는 그런 식의 그런 형태의 이렇게 투자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 철학 같은 것들,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이렇게 상장 기업까지 키워냈다라는 거는 대표이사의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표이사를 보고도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능력이 되는 대표이사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어느 정도 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하면은 보통 지분들을 좀 나눠주기 마련인데 가족들만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욕심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수요 예측에서 의무 보유 확약이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서 NG가 2번 나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설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환사채 같은 경우 약 31만 8,750주고 전환 가격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 76만 6,917주입니다. 왜 이 물량하고 이 물량이 다를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래 계산해보고 저래 계산해보다가 그 이유를 찾았고요. 저도 전문 투자자 출신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개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설명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까먹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이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보통주로 전환을 하면은 공모 가격의 70%, 2021년도 6월 29일 이후에 그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공모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주를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47,500원이 공모가인데 이 70%면은 보통주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33,250원에 한 주당 33,250원의 가치로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60%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28,500원에 너에게 한 주당 28,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주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 주식수에서 이 금액을 요 금액으로 나누는 금액으로 다시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8만원을 공모가에서 적용한 할인율로 나눈 값으로 다시 나눠주고요. 그러면 이제 소수점이 1점 얼마 이렇게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전환 시 증가 가능한 주식수에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76만 6,917주가 되고요. 나중에 이 주식이 희석이 됐을 때 증가되는 주식의 비율이 11.49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6월 29일 이전에 만약에 보통주로 전환 받겠다면 이 가격이 되는 거고요. 나는 6월 29일 이후에 받겠다라고 하면은 공모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9만 4,736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차이가 10% 정도,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 6월 29일 이후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76,917주가 아니라 89만 4,736주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요 퍼센트는 660만 주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 기준에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은 상장 후에 전체 지분에서 희석되는 물량은 15.14%가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6월 29일이라고 해도 사실 5월 17일 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1개월 보름도 안 되는 기간이죠. 45일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안 좋아질 거라고 기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어느 정도 상장일날 주가 흐름도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참여하지 않았고, 의무 보유 확약도 실제로 1개월 이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돌려보시면서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재무정보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성장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재작년 2018년도 19년도는 비슷했지만 2020년도에는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평가 당시에는 약 114억, 하지만 재무 정보로 봤을 때는 97억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장외 거래 가격을 보시면은 팔려는 물량은 없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44,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했는 물량이 있고요. 사실 공모가가 47,500원이면은 그것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희한하게 이 종목은 공모가 이하로 거의 다 제시를 했더라고요. 막상 IPO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공모가보다 초과했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데이터로 계산을 해보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CNC의 시가총액은 2,800억, 그리고 장외가 기준으로 보면은 2,600억 정도가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을 봤을 때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은 약 1,173억 정도가 됩니다. 아마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제 뒤에 수정을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아까 전에 1,000억이 넘는 게 아니고 682억 정도가 나오고요. 아마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물량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요것보다 낮은 금액이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은 아까 전에 기업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114억 정도로 잡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24.58, 장외가 기준으로 잡게 되면 22.77에 해당하고, 유사 기업들의 평균 PER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1029대 1, 그리고 의무 보유 확 신청 비율은 약 4.12%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6월 29일 이전에 보통 물량들을 정리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1개월 이하의 물량이 많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요. 실제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1개월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보통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에서 3에서 4배 정도가 최종 확정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약 15% 정도의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 1개월 이하에서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환 사채 6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간은 약 상장 후 1개월 보름 정도 있다가 그 물량들이 이제 전환하는 공시가 먼저 뜨겠죠. 공시가 되고 전환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CNC에 대한 최종적으로 기업 평가를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 사업이 전부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도 이제 기업이 성장했다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인트 메이크업 ODM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화장품 시장이 회복 또는 시장이 성장이 될 경우 아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보복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향후에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서 여행 같은 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화장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거라고 보고요. 2022년도 생산 캐파가 2억 6천만 개 생산하는 정도로 가동이 이제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풀가동을 향후에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풀가동을 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위험 요소를 깎아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 기업을 평가해 본다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1997년 이후에 회사 경영을 하면서 유상증자 혹은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를 전혀 받지 않고 가족 지분을 100%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00% 지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워왔다라는 거든지, 기여를 했음에도 회사 지분을 별로 안 나눠준다라는 거는 약간 대표이사가 욕심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반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기관들의 경쟁률이라든지 의무보유 신청 비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전환 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을 6월 29일 이후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외 거래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을 만한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 시점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일지 조금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주고 있지는 않고, IPO가 마무리가 되고 상장 직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시점에 장외 거래 가격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의 가치가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주주 구성 등이나 기타 조건들을 봤을 때 충분히 공모가 대비 수익권은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청약은 진행할 예정이고, 균등 배정만 할지 비례 배정까지 할지 혹은 마이너스 통장도 활용을 해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IPO 2일차 경쟁률을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 CNC에 대해서,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한번 업종 분석을 해봤고요. 충분히 청약을 할 만한, 도전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